안녕하세요, 홍세무사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진심이지만 조회수가 계속 떨어지는 관계로 조회수 어그로 한번 저도 끌어보려고 미국 긴급진단 한번 방송 다시 한번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 단행됐죠. 먼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신용평가 기관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어요. 그 3대 평가 기관이 세 개가 어떻게 불리냐면 1번이 S&P, 그 다음에 피치, 그리고 무디스 이렇게 불렀는데 저는 이제 회계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스탠다드 푸어스, 그래서 표준 바보, 피치는 이제 복숭아냐 뭐 이렇게 하고, 무디스는 이제 무게 잡고 있네, 요렇게 약간 희화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이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국가평가기관을 단행하는데 최근에 무디스에서 하락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 날짜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이제 25년 5월 16일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AAA에서 AA1으로 강등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낮춘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할 게 뭐냐면은 S&P는 이미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었고, 피치도 2023년도에 이미 AAA에서 AA 플러스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무디스가 없던 걸 만든 게 아니고 제일 나중에 그 등급을 낮춘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미 다 예측되었던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의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거예요. 원래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은 예측하지 못했던 거, 생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질 때예요. 그래서 보통 전쟁 같은 게 벌어지거나 코로나 같은 게 벌어지거나 이러면은 하락률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왜?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무디스가 하락한 거는 사실은 예측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큰 충격이 아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낮춘 이유가 뭐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계속 작년부터 지적했던 부채 증가를, 재정적자 부채 증가를 1번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역시나 두 번째 이유로는 일론 머스크도 계속 얘기했던 정치적 불안성, 이 정치적 불안성이 미국에서도 지금 현재 크게 드러나고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갈등, 여러 가지 젠더 문제들부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미국의 등급을 낮췄고, 물론 여기서 불법 이민자들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 요거는 이제 부채 증가와 일목상연하게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미국을 낮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 이유들을 평가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부채 감소는 되게 미국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의 문제는 사회의 근본을 흔들 것이고, 그리고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국가로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기업가지만 트럼프를 지지해서 정치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도지라는 부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작년부터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이 무디스를 통해서 뒤늦게 더 빛이 나는 행위였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 경기 침체라는 거는 단시간적으로는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뭐 많은 기관에서 나오곤 있긴 해요. 근데 이 경기 침체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게 아니고, 보통 이 경기 침체가 오면은 비싼 내구재부터 소비가 줄거든요. 명품이나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거에서 볼 때 비싼 내구재 관련된 주식들은 한동안 더 올라가긴 쉽진 않겠구나, 요런 보수적 자세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 경기 침체를 없앨 수 있는 AI나 자율주행 차나 구독 경제를 추구하는 이제 머스크의 로보택시 같이 요런 쪽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기업들을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라고 해서 무조건 몸을 사리고 안 좋게 볼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분명히 살아나는 기업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요런 상황에서 보수적으로 관점으로 봐서 더 요런 업종과 테마에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 상황에서 본인의 돈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제 의견이니까, 저보다 좀 더 공신력이 높은 이제 JP 모건에서 이 무디스 문제 경기 신용등급 하락을 분석한 인터뷰가 있는데, 오늘은
그 JP 모건 인터뷰 내용으로서 오늘 방송을 한번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JP 모건 인터뷰 짧지만 중요한 것으로 한번 들어보는 거로 하시죠. 무역 전쟁의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걸 느끼셨나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만 가득하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있었던 대규모 재정 적자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상승 같은 문제들도 있고 관세 같은 새로운 변수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정학적 긴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결하기도 쉽지 않죠. 투자나 전망은 잠시 잊고 직감으로 묻겠습니다.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성은 반반 정도로 봅니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고 경기는 둔화시킬 거라 봅니다. 침체가 온다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알 수 없죠. 최대한 피하고 싶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중 간 무역 갈등과 최근 화해 움직임,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으로선 대화를 지속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간 합의도 환영할 일이고요. 물론 아직 원칙적인 수준이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많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합니다. 물론 시장 안정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시장은 항상 반응하니까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90일 안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있고요. 잘 풀리길 바랍니다. 즉각적인 해결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90일 안에 모든 걸 끝내긴 어렵겠죠.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좀 안정될까요? 아니면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시장 예측은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변수가 많죠.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의 관세 문제, 이란, 막대한 재정 적자, 세제 개혁 문제도 있고요. 전 좋은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세에 대한 각국의 반응도 주시해야 하고요. EU와 영국 간 협상도 진행 중인데 잘 풀리면 브렉시트 혼란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요 고객들은 이런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오히려 돈을 벌고 있나요? 본 사람도 있고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동성은 누구에게는 기회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죠. 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변동성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라 기대하는 건 착각입니다. 미국의 패권이나 예외주의에 대해 걱정하십니까? 솔직히 말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예외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명 엄청난 나라고 천연자원, 자유 등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 같은 것들이 전부 엄청난 유산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번영한 경제를 이뤘지만 이 성공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도한 규제, 비효율적인 관료제, 수년째 예산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영원한 번영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서방 세계의 군사적, 경제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유럽 전승기념일처럼 함께 걸어가야 하고 서방의 단합을 지켜내야 합니다. 분열이 아닌 연합을 위해 노력해야 하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도 이런 동맹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달러 패권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유로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재정 적자는 가장 먼저 언급했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산 가격도 너무 높아졌고요. 이런 상황은 미국 경제에 여러 위험 요소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는 거의 2조 달러에 달하고 GDP 대비 적자 비율도 7%로 사상 최대며 부채 비율은 100%에 달하죠. 유럽도 평균적으로 부채 비율이 비슷하긴 하지만 재정 적자는 미국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 투자와 경제 성장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장기 금리가 오를 가능성도 있고요. 달러가 약세로 갈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장기 금리가 오르면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이유죠. 네, 경제 침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어쨌든 경기 침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된다는 거는 반드시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